안녕하세요. 평강마을학교입니다. 자, 우리 마을에서 같이 배울 수 있는 것들 배우는 게 평강마을학교인데요. 자, 이번에는 영어야 놀자. 영어에 대해서 배웁니다. 지난번 1과에 이어서 2과 영어는 무엇인가 이거를 배울 텐데요. 영어야 놀자. 영어를 쉽게 하자는 얘기고요. 또 다른 제목 부제는 왜 영어입니다. 왜 영어는 왜 영어를 어려워해? 라고 해서 쉬운 영어를 우리나라는 참 어렵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는 무엇인가? 영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죠. 네, 뭘 하는지 알아야 그거를 익히고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뭘 하는 건지 모르고 있으면 익힐 수도 없고 잘할 수도 없죠. 그래서 영어 공부의 제일 첫 번째는 영어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자, 한마디로 영어는 무엇인가? 영어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언어입니다. 제가 왜 말이라고 하고 언어라고 얘기해놨냐면 말이라고 하면은 스피킹을 말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어는 언어예요. 자, 그럼 언어는 뭐예요? 언어는 소리 나는 것,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뜻을 주고받는 생각 전달 도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알아듣고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들은 다음에 나에게 또 말을 했을 때 내가 알아듣는 것. 이렇게 내가 뭘 뜻한다, 뭘 생각한다 하는 것이 전달되고 전달받을 수 있는 그 도구가 언어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서로 알아들어야 언어입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면 소리죠. 물론 소리 하나로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어의 영역은 아니고요. 언어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도구, 서로 알아들어야 언어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글자가 모여서 단어가 되죠. 영어로 말하면 이제 알파벳이 모여서 단어가 됩니다. 자, 글자에는 뜻이 없죠. 단어가 되어야만 뜻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이제 제가 이제 집으로 얘기하니까 집 그러면 이제 그게 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있는 집이 아니라 글자 집이라는 것만으로도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바를 전달하려면 그것이 뭐가 돼야 되냐면 문장이 돼야 돼요. 단어만으로는 전달이 안 됩니다. 물론 명사 영어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English test tomorrow 8 o'clock class 101 이렇게 말하면 이제 명사만 쭉 전달한 건데요. 단어만 나열한 거죠. 그래도 상대방이 알아들어요. 내일 영어 시험이 있는데 8시에 101호실에서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건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우리가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는 언어는 언제부터냐면 문장부터예요. 단어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전달하기는 어렵고요. 문장이 되어야 전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이 되는데요. 문단이 됐을 때가 이제 생각의 단이라고 말을 하죠.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제가 영어는 쉽다. 첫 번째 해보니까 쉽다.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어는 쉽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장이 묶여서 영어는 해보니까 쉽다라는 한 가지 생각의 단위가 되는 거. 그게 문단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글자는 모래 같은 거고요. 단어는 벽돌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벽돌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집이 되죠. 이게 마치 글자가 모여서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는 것과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영어 공부에서 좀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영어는 언어이고 언어는 전달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어디서부터 얘기가 돼야 되냐면 이 뒤에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뜻은 단어부터 생겨요. 예, 단어부터 뜻이 생겨요. 근데 생각 전달은 문장부터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단은 국어 영역이에요. 이제 문단이 뭐 이렇게 해서 그 말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국어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는 사실은 언제부터 영어인가? 문장부터 영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단어, 즉 벽돌은 무엇인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재료예요. 근데 이 재료가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해도 문장, 즉 생각이 전달되는 영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벽돌을 산더미처럼 쌓아놓는다고 해도 집이 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글자, 단어, 문장, 문단에서 언제부터 영어인가? 문장부터 영어예요. 이때부터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영어고 단어는 뭔가 영어를 할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벽돌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영어 문장을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로 문장을 만들 줄 알고 만들어진 영어 문장을 이해할 줄 아는 것이 영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예요. 그래서 다시 줄여 말씀드립니다. 영어는 무엇인가? 문장이에요.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단어로 만들어져요.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글자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글자, 단어, 문장, 문단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어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언제부터 영어인가? 문장부터 영어예요. 단어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를 한다고 할 수 없고요. 그냥 단어를 외운 거예요. 익힌 거라고요. 벽돌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집이 안 되는 것처럼 단어를 산더미같이 갖고 있어도 상대방에게 조리 있게 전달하는 문장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영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단어, 어휘를 잔뜩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틀렸습니다. 문장을 만들 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영어 공부를 하게 된 것이고요. 문장을 만드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영어 공부는 어디로 넘어가나? 단어로 넘어가요. 이제 집을 짓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를 배울 필요 없이 재료만 모으기 시작하면 돼요. 집 지을 줄 아는 사람은 이제 벽돌만 모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크게 말할 때 문장을 어떻게 만들고 문장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이것을 먼저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 공부는 어디로 넘어가는가? 결국은 단어로 넘어가요. 어휘로 넘어가게 돼요. 문단이 요즘은 중요한 시험거리가 되는데 이 문단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국어 영역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된 문장을 다 이해하면 그때부터는 국어 능력이에요. 이게 어떻게 사리에 맞는가, 논리적인가, 제대로 왔는가, 예, 일관성 있는 말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국어 영역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 단어를 공부하는 건 영어하고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 능력이 아니에요. 암기 능력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더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그것을 많이 접했나 이게 단어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영어라고 말하기 되게 어렵고요. 실제로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문장을 만들 줄 알고 문장을 풀어낼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게 영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뭐 EBS든 또는 라디오에서든 뭐 영어에 대한 그런 설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라디오를 틀어보면 또 TV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부분이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시간을 할애해요. 예를 들면 뭐 공항에 가서 티켓팅을 할 때 이렇게 말한다. 또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요런 뜻이다. 이건 전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1년 365일 라디오에서 계속 떠들 수 있는 거예요. 왜? 단어는 무한정이거든요. 어휘는 무한정이에요. 날마다 새로 봐요. 우리가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이렇게 살다 보면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우리가 국어를 배운다고 하지는 않죠. 단어를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배운다는 건 문장력,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풀어내는 능력을 익히는 거고요. 그게 영어를 배우는 거고요. 단어를 익히는 거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든 라디오를 듣든 뭐 특별한 뭐 과외를 받든 어휘에 치중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좀 아쉬워요. 사실은 문장 만드는 능력과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을 먼저 익혀야 돼요. 왜? 영어는 문장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어는 무엇입니까? 영어를 알아야 공부할 수 있죠? 영어는
말이에요. 언어라고요. 언어는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예요. 서로 알아들어야 언어예요. 그럼 언제부터 언어가 되는가? 글자가 모여서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는데 글자는 의미가 없고요. 단어부터 뜻이 포함이 돼요. 그런다 전달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영어예요. 그리고 그 문장에 모여서 문단, 생각의 단위가 만들어지는데 그때는 국어 영역이에요. 왜? 나는 이미 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국어 능력, 논리 능력, 추리 능력 이것이 이제 국어 능력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문장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뜻은 단어부터 생기는 것이지만 생각 전달은 문장부터 되고 문단은 국어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문장입니다. 문장을 만들 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영어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과는 당연히 문장은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겠죠. 문장은 단어 조합이 아니라 구조 조합이에요.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는데 단어가 모인다고 무조건 문장이 되는 게 아니라 구조 조합이 돼야 돼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벽돌 무더기를 잔뜩 쌓아놓는다고 단어 조합이 된다고 문장이 되는 게 아니라 문장은 뭐냐면 바닥, 벽, 지붕 이런 구조가 갖춰야 집이 되듯이 영어도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장은 크게 이렇게 됩니다. 주어와 동사로 만들어져요. 주어, 동사 이게 언어의 구조예요. 모든 언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는 주어와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순서가 약간 바뀔 수도 있어요. 예, 그럴수록 미개한 언어라고 보면 되시고요. 자유로운 언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어떤 애들은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 언어가 있고 이 순서가 약간 덜 중요한 언어도 있어요. 이 순서가 흐지부지한 언어는 발달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기 딱 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말일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문장은 무엇인가? 단어 조합이 아니라 구조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조가 있어야 되나? 주어와 동사로 만들어집니다. 여기를 주부 또는 술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풀어주는 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주어와 동사가 언어의 구조, 즉 틀이에요. 모든 언어는 이 틀로 말을 해요. 자, 이 표로 볼게요. 주어에다가 동사를 붙여주는 것, 이게 문장을 만드는 기본 구조 틀이에요. 이것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어가 단순히 주어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모여서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이거를 명사 묶음이라고 부르고요. 동사도 동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동사 묶음이라고 해요. 근데 잘 보셔야 할 게 우리말도 주어와 동사로 되어 있고 영어도 주어와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같아요. 근데 여기 가로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그 구조를 만들어놓은 내용물을 보면 이때부터 영어와 우리말 또는 뭐 프랑스어, 독일어, 히브리어 이렇게 갈라져요. 영어의 주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묶음져서 움직여요. 또 영어의 동사는 동사 플러스 동사 완성어로 이어져요. 동사 완성어는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보어나 목적어를 말합니다. 왜 완성어라고 했냐면 동사 혼자 다니지 못하고 얘들이 있어야 드디어 동사가 제대로 뜻을 발휘하기 때문에 동사 완성어라고 했는데요. 이게 영어의 구조는 주어와 동사, 특별히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요것과 동사 완성어 요게 영어의 구조예요. 그러면 주어와 동사는 언어의 구조고요. 우리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말은 부사, 형용사, 명사, 그 다음에 조사가 붙어요. 달라지는 거죠. 영어에는 관사가 있는데 우리말에는 없고 대신에 우리말에는 뭐가 있냐면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은 영어를 나타내는 특징이에요. 동사도 영어는 동사가 먼저 오고 완성어가 뒤에 붙어요. 우리말은요. 완성어가 먼저 오고 동사가 뒤에 붙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 like you가 되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나는 너를 해서 완성어가 먼저 오고 동사가 뒤에 이렇게 와요. 그게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언어는
주어와 동사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 언어는 관심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배울 이유가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의 주어는 부사, 형용사, 명사, 조사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영어는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로 만들어져요. 영어를 공부한다면 요거를 공부해야 되겠죠. 또 우리말의 동사는 동사 완성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와요. 그런데 영어는 동사가 먼저 오고 동사 완성어가 뒤로 와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한다는 건 사실은 요 괄호 안에 요 순서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주어 동사 완성어라고 표시했습니다. 왜? 바닥, 벽, 지붕이라는 구조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해놓기 위해서 제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완성어, 또 동사는 혼자 나리지 못합니다. 완성어가 꼭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의 틀이에요. 주어, 동사, 완성어. 그 내용은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동사, 동사, 완성어입니다. 이것만 할 줄 알면 영어를 할 줄 아시는 거예요. 이것을 익히는 게 영어 공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붙여놨냐면 끝이라고 붙었어요. 이것만 익히시면 됩니다. 우리말에서는 이제 이게 내용이 달라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할 때 문장을 만드는 거죠. 문장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주어와 동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서 이걸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는데 표현을 못한 거고요. 실제 여러분은 이렇게 한국말을 사용할 때도 주어와 동사로 써요.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에서는 그게 관사, 부사, 형사, 명사, 동사는 동사, 동사 완성어 이 순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면 요 맨 밑에 있는 줄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차례대로 붙여주고 동사, 동사 완성어 이렇게 붙여주면 여러분이 뭘 만든 거예요? 문장을 만든 거예요. 문장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한 거예요? 영어를 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영어의 틀로 문장을 만들 때 지켜야 될 약속, 규칙이에요. 법은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물론 무슨 한글어 학회라든가 국어 뭐 학회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어떤 구속력을 가지는 틀을 만들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렇게 약속해야 서로 우리가 알아듣는 거예요. 밥을 밥이라고 약속이 된 거예요. 밥을 책상이라고 부르면 서로 전달이 안 되겠죠. 그렇게 해놓은 약속인데 자, 영어의 틀로 문장을 만들 때 지켜야 될 약속. 왜? 서로 알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규칙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와 동시에 서로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박사까지 했든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든 서로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영어의 문법이란 때로 사람들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서로 알아들으려고 만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중요한 것이면서 동시에 서로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보통 영어에서는 두 가지 기준만 있습니다. 단어의 자리와 꼴이에요. 제가 아까 그 영어의 틀 말씀드렸죠. 단어가 어느 자리에 단어의 자리죠. 어떤 모습으로 꼴입니다. 들어갈 것인가를 정해주는 게 영어 문법의 전부예요. 내가 지금 문장을 만들 건데 써야 되는 단어, 내가 표현해야 되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어떤 자리에, 그러니까 문장이 만들어지는 1, 2, 3, 4, 5, 6, 7 자리가 있다면 어느 자리에 들어갈지, 그리고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지 그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단어가 문장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되고요. 자기 자리를 찾으면 그 자리에 맞게 단어의 꼴을 바꿔줘야 돼요. 단어의 꼴은 변합니다. 우리말이 제일 심하게 변하죠. 노랑, 노란, 노랗게 이렇게 많이 우리는 이제 어미라고 하는데요. 그게 자유롭게 바뀌는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배우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영어는 바뀌긴 바뀌는데 그 바뀌는 형태가 한 두세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꼴도 쉬운 편에
속합니다. 이 꼴은 무엇에 따라 바꿔지냐면 그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동사가 시제가 어떤지, 또는 명사의 인칭이 있는지 격이 있는지에 따라서 적합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사용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영어는 너무 쉽기 때문에 돈 내고 배워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영어에서 꼴 중요하고요. 자리는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리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말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너를 나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나는. 이게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를 바꾼 말인데요. 다 같아요. 다 같아서 이게 순서를 바꾼다고 해도 뜻이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해서 나는이 주어고요. 사랑합니다가 동사고 너를이 완성어예요. 이게 기본형이에요. 그런데 이걸 너를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바꿔도 우리말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는 는이라고 하는 주격 조사를 가지고 있죠. 이게 그대로 가면은 자리를 좀 바꿨어도 사람들은 나는을 주어로 다 찾아냅니다. 왜? 는자가 붙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를 사랑합니다 나는 이라고 바꿔도 는자 때문에 이 조사 때문에 이게 주어인 줄 알고 사람들은 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얘가 주어, 니다 얘가 동사를 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얘가 목적어 이렇게 쉽게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를 좀 바꿔도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런 는, 를 이런 조사가 없어요. 그러면 얘들은 자기 자리를 뭐로 표시하나? 자기 자리를 표시해요. 그러니까 바꾸지 못해요.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이거의 이 세 단어의 순서를 바꾸지 못합니다. 바꾸면 틀린다고 보는 게 맞고요. 바꾸었는데 틀리지 않았다. 그럴 땐 예외예요. 예외라는 건 더 재미있게 되는데 왜 재미있게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순서가 바뀐 애가 있다. 그러면 그 순서 바뀐 애를 너는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뭐 토플이든 토익이든 영어를 출제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럼 뭘로 물어볼까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거, 보통 알고 있는 게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예요. 근데 어떤 특정한 말들은 순서가 바뀌어요. 그럼 그것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는 거는 전체 100% 중에 1%도 안 됩니다. 다른 모든 말은 이 순서를 지켜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어는 우리말처럼 이렇게 순서를 바꾸지 못해요.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문법이란 무엇인가? 영어의 틀은 앞에 이제 있었습니다. 문장을 만들 때 지켜야 될 약속이에요. 중요하면서도 간단해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각 단어의 자리, 문장에서의 자리와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 어떤 꼴로,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단어가 들어갈 것인가. 꼴은 단수, 복수, 시제, 인칭, 격에 따라 바뀝니다. 네, 복잡하진 않습니다. 자리는 조금 더 중요해요. 우리나라 말 예를 들었죠. 우리나라는 조사가 붙어가지고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어다, 얘가 동사다가 분명해지는데 영어에서는 조사가 없어요. 그 대신에 조사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자리예요. 그 말은 자리를 바꾸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첫 번째 와야 될 거, 두 번째 와야 될 거, 세 번째 와야 될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작을 한다. 그러니까 영어에 영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은 다 똑같은 거예요. 말로 했든 글로 했든 그죠? 그때 뭐가 중요한가? 내가 써야 되는 단어가 순서대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약간 이상해지는 거고요. 그게 뭐 한두 번 잘못해서 그렇게 나오면은 말을 좀 특이하게 한다고 받아지만 매번 그렇게 하면 이 사람 약간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에서 두 가지 단어의 자리. 여기서 예를 들어 드렸고요. 꼴. 이제 앞으로 쭉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어의 특성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을 때 영어 공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어의 틀 익히는 거예요. 왜? 이 순서대로 써줘야 내가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는 말이 되는 거고요. 말이 되어야 영어가 된 거잖아요.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말도 이 순서대로 옵니다.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동사, 동사 완성어. 부사나 형용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관사와 명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동사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동사 완성어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요 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첫 번째, 주어인 명사 묶음을 익혀요. 명사가 어떤 건지. 여기 s가 붙었잖아요. 이런 애는 왜 s가 붙은 건지. 그 다음에 관사는 뭔지. 부사는 어떻게 쓰고 형용사는 어떻게 쓰는지. 이거를 먼저 우리가 익혀요. 두 번째, 동사인 동사 묶음을 익혀요. 동사를 익히는데 여기 s가 붙었고 t가 붙었죠. 이것은 뭔지,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고요. 동사 완성어가 와야 되는데 완성어는 어떻게 오는지. 만약에 완성어가 명사가 오면 요 순서가 또 그대로 여기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어인 명사 묶음을 익히고요. 두 번째로 동사인 동사 묶음을 익혀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문제는 이제 뭐가 되냐면 단어만 문제가 돼요.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동사가 명사 묶음에 쓰일 수 있게 되는 준동사를 익히셔야 돼요. 동사가 동사로 쓰이지 않고 약간 변형이 되면서 명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뛰다가 동사인데 뛴 하면 명사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게 종류가 뭐가 있냐면 동명사, 그다음에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다음에 to 부정사, 이런 게 준동사예요. 원래 태어나기는 동사로 태어났어요. 근데 동명사나 분사나 또는 to 부정사로 바뀌면서 동사가 아닌 명사 묶음 쪽에 쓰이는 말들이 돼요. 걔들을 익혀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문장이 명사 묶음이 될 수 있는 절을 익히셔야 돼요. 여기서는 명사 묶음 하면 단어 하나 이렇게 됐죠. 아니면 이제 뭐가 앞에 붙은, 그래서 구가 명사가 되고 이랬는데 절이 명사가 될 때도 있어요. 절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집으로 치면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연립주택이나 또는 아파트처럼 집이 여러 개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크게 보면 한 집이죠. 그 안에 또 작은 집들이 있죠. 이렇게 절이고 그런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이렇게 익히면은 영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법책을 꺼내보세요. 그러면 한 20과 정도 나올 텐데요. 대부분이 다 뭐로 돼 있어요?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다 나오고요. 또 뭐 좀 멋부린다고 수사라고 집어넣기도 하고 뭐 다 집어넣습니다. 또 대명사가 있죠. 동사 쪽에 가면은 이제 동사가 나오고요. 시제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계 대명사 이게 이제 절 쪽에 하는 거고요. 또 명사 묶음에 쓰이는 준동사 하면 to 부정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동명사 이런 걸 이제 한 과씩 들어 있고요. 다음에 문장에 쓰이는 조건절, 그래서 뭐 가정법도 나오고요. 또 뭐 부사절,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전부 그게 이 네 개의 영역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문법책 차례를 보시면 아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우리가 이제 이 틀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틀을 익힌 다음에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어가 영어 실력의 전부예요. 집 지을 줄 알면 재료 익히고 모아야 집을 짓겠죠. 그죠? 그래서 영어 공부는 집 짓는 능력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집 짓는 능력을 가지려면 이 틀을 익혀야 되고, 그냥 명사, 주어와 동사 이렇게 익히는 건 언어를 배우는 거고, 영어를 배우는 건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더하기 동사, 동사 완성어 요 순서대로 배우는 게 영어를 익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준동사 익히고 절과 접속사 익히면은 여러분이 이제 집을 지을 줄 아는 영어는 다 된 거고요. 영어가 다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재료를 익히는 단어를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저와 함께 영어 문법을 쭉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단어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단어에는 특별한 왕도가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이 보는가예요. 그리고 누가 더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단어를 물론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라든가 그냥 공부할 때 영어로 된 책을 많이 봐야 됐기 때문에 단어를 많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 10여 년이 지난 다음엔 단어가 헷갈려요. 들으면 아는데 쓰라 그러면 스펠링이 약간씩 헷갈려요. 왜? 그동안 많이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누가 더 많이 보는가 이거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꾸준히 날마다 5개씩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 나면 단어 공부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영어는 무엇입니까? 네, 언어입니다. 언어는 뭐예요?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예요. 생각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와 동사가 필요해요. 주어가 동사가 필요하다는 건 세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에 다 공통인데 그 중에 영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주어가 관사, 부사, 형사, 명사로 만들어지고 동사 쪽은 동사와 동사 완성어로 만들어져요. 그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 여기 나와 있죠? 요 순서대로 차례대로 내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영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는 이거를 다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단어를 이제 우리가 쌓아놓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쓸데없이 단어 같은데 몰려가지 마세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영어를 잘한다고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뭐 군대도 카투사 갔다 오고 이러면 그 껄렁껄렁한 애들이 있죠. 한번 툭 건드려 보는 애들.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꼭 물어본 말이 있어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겠다 하고 물어보면서 무슨 말을 물어보냐면 광합성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네. 뭘 물어본 거예요? 단어 물어본 거죠. 단어는 영어가 아니라니까요. 예, 공부 못한 애들이 항상 그런 거 물어봐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지 물어본다면 저는 보통 문장을 하나 줍니다. 분사구문을 하나 줘요. 해석해봐라. 틀린 분사구문을 주고 해석해봐라 라고 말을 해요. 해석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틀렸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그 사람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분사구문 같은 네, 그런 걸 다룰지 모르면 영어의 50%밖에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시험 보면 점수가 되게 좋아요. 왜 좋은가? 문제 풀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딱 문제가 나오면 뭘 맞춰야 되는지는 알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문제도 풀어야 되지만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유학 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죠. 토플 점수가 적당히 맞고 들어와요. 근데 실제로 영어 하라 그러면 하나도 못해요. 제 회사 다닐 때도 그랬는데 물론 저는 이제 카투사라고 하는 미군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영어가 좀 더 익숙한 편이었는데 영어 점수는 되게 좋아요. 입사할 때. 근데 실제로 바이어가 오거나 본사에서 사람이 오면 말을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또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요. 근데 실상 영어 공부는 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이제 기본적인 거. 영어는 뭐다? 언어예요. 언어는 전달이 돼야 된다. 전달이 되려면 주어와 동사로 돼야 되고 주어는 명사 묶음이고 동사는 동사 묶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사, 형사, 명사, 조사가 붙는 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어예요. 영어는 그렇게 되지 않고 관사, 부사, 형사, 명사로 되고 동사는 동사 완성어가 돼요. 우리나라 말은 뭐가 됐어요? 동사 완성어가 먼저 오고 동사가 뒤로 오죠. 이렇게 언어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뭘 공부하는 줄 알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목사님 갓난아기일 때 뭐 이런 거 알고서 공부했나요? 맞아요. 그냥 공부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신은 이미 한국어, 우리말의 틀이 꽉 잡혀 있어요. 우리말의 그 틀이 꽉 잡혀 있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면 머리에 안 들어와요. 미국 아이들처럼 그냥 태어나서 이런 거 명사 묶음이 뭔지 관사가 뭔지 부산 설명 안 들어도 영어 잘하게 되는 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말만 하는 엄마 밑에서 철저하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환경이 되면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한국말 한국말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어떤 사람한테 마치 엄마와 같은 사람한테 처음부터 마미부터 배우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배우세요. 불가능하죠. 우리는 지금 이미 우리말의 틀이 머릿속에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듣고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냥 가서 하면 배우는 거야. 그냥 가서 하면 배우는데 뭘 해요? 그런 사람들 영어 잘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제발 이렇게 익히셔서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